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식 투자 여정에는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있으면 항상 조정도 찾아오고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또 끔찍히 우리가 싫어하는 베어 마켓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면 항상 주가는 지그재그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늘 하락세가 찾아오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반도체 주식, 그 AI 수혜주 위주로 좀 하락세가 가속화됐을 때 하필이면 그때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 바람에 좀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 조정이 찾아오면 항상 좀 어깨가 이게 내려갑니다.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고 기댈 곳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초일사계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달에는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네, 좀, 라이브를 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는데, 또 언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말레이시아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레이시아 오셔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특별 라이브 방송 한번 둘이서 진행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국에는 한동안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나셨는지요? 네, 여름 아직 저는 휴가를 가지 않아서 그냥 회사에서 에어컨,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도 차를 가지고 다녀서 에어컨. 그래서 밤에 잘 때가 제일 더웠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좀 시원하게 잘 보냈고, 이제 입추 지나면서 좀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바람이 불고,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훨씬 더 낮 외에는 네, 지낼만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못 가시고, 아마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또 대표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초익사에게도 좋은 기능이 몇 개 추가됐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새로운 기능 추가된 거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조정장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마음에 좀 이렇게 뒤숭숭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게 맞는가? 좀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을 사도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며칠 전에 방송 복귀하면서 그동안 주식을 계속 매수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혜주들의 투자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좀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또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이제 반도체 조정이 좀 깊숙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대표님은 과연 AI 인프라 수혜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주식을 더 추가하셨는지, 팔아버리셨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귀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이 먼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지수도 막 굉장히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후속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할 정도로 한국 시장이 먼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하필 SK 하이닉스 상장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더더욱이나 좀 선후가 누군가 싶을 정도로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시작이 됐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국 주식이 많이 빠진 이후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한국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바닥을 다지고 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냥 뭐 포지션을 밝히자면,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이제 한 6천 포인트 전후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한 5,600까지도 빠지고 했었는데 그 예.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는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물론 이제 제일 큰 거는 금리 변수가 남아 있고 그 금리 변수 뒤에는 전쟁이 있고 전쟁 뒤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사실 뭐라고 딱 어떻게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격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왔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한 3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팔고 갖고 있지 않다가 3일 전부터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이 종목이랑 이제 이 기간을 정하고 그 음, 기간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일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도 AI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토큰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토큰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토큰을 많이 쓰기 위해서 GPU가 진짜 많이 필요한 것이냐? TPU로 해결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로 해결되는 거냐에 따라서 기존에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업체들의 어떤 사업 모델에 영향을 주면서 들쭉날쭉한 상황인 거지. AI가 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메가 트렌드고 이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AI 반도체라는 바운더리에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수혜가 얼마든지 확확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뉴스들을 따라가면서 정책의 변화들, 왜냐면 일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많이 주고 그 인프라들을 쓸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면 예. 비용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짜야 되는 건데 그 구조 가운데서도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회사가 정책을 그 사주는 회사가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회사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음, 변화들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이나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에서는 반도체나 AI를 벗어나서 어떤 트렌드를 잡는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조정을 받거나 이제 금리 영향 때문에 빠지게 되면 대안으로서 이제 그동안 우량주였는데 너무 버림받았던 거 아니냐는 애들이 부각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끝까지 이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대표님 미중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시간입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 거기에 이제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그 종목들 안에서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보고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갈 건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솔직하게 피력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AI 메가 트렌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의심은 지금 대표님도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냐에 따라서 수혜주라든지 주도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AI 수혜주의 트렌드는 무시할 수 없다. 계속 포트폴리오를 이런 종목들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이 갑자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또 유가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너네 얘기 들었는데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러는 건 다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고요. 거시적인 부분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거시적인 영향은 시장의 공포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을 무너뜨리면 베어마켓까지 가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요. 결국은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처럼 이제 주식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어떤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초이스하게 김민중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AI 인프라 수혜주들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컨셉은 이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다시 방송을 재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던 굉장히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식 배틀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주식 종목 배틀을 잠시 쉬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미준 그 AI 수혜주들, 미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탑픽 종목들의 투자 가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김인중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사실 뭐 이 미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표님께서 워낙 뭐 최근에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리뷰하시고 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발표될 때마다 리뷰해서 제가 또 실적을 뭘 말하거나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의 변화가 있는지, 펀더멘탈 쪽에 데이터가 변화가 있는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좀 빠르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수를 보니까 16개인가 그로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분씩만 말해도 32분이고 잠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꽤 걸리면 3분 하면 50분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좀 이제 이쪽 부분들을 그래도 잠깐이나마 짚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도 빠르게 한번 종목을 빠트림 없이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네,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내주신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순으로 지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크레도, 뭐 루멘텀, 샌디스크 요 순서대로 쭉 빠르게 볼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시탁 화면에서 이 종목을 조회해서 진단 점수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진단 음, 점수라는 게 기업의 펀더멘탈 성장성, 현금 창출력 전체를 보는 건데 최근에 혹시 이쪽의 트렌드가 점수가 깎여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는 영역이 발생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가도 좀 안정이 되고 전쟁 부분도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들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이 튀어 오를 건데 그 튀어 오를 종목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보려고 하면 이 펀더멘탈 쪽에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종목별로 해서 이걸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향후에 EPS의 변동, 그러니까 EPS의 추정치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빠르게 보면서 쭉쭉쭉쭉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16개 종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 어떤 기업들은 덜 튀어오르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음, 그렇게 싶습니다.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벨 테크놀로지를 보면 네, 마벨은 이제 저희 매매 신호에서는 사실 요때 매수 신호가 나와서 89달러쯤에 나와서 요 중간에 꺾이는 지점에서 사실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신호가 이제 매도가 나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217달러에 매도가 나왔고 지금이 212달러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모멘텀을 좀 보시면 5일선부터 60일선까지가 211, 그러니까 210달러에 다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212달러라서 마벨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주면 상당히 트렌드로서 주가 추세로서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점수에서 보면 진단 점수가 여전히 작년에 비하면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음, 작년에는 이제 45점이었고 지금 64점이고 성장성은 이제 50점인데 이 부분이 올해 이제 EPS가 갭이나 이제 작년 기준 때문에 낮아져서 그렇고 내년 내후년 되면 아마 성장성의 점수들은 80점에서 90점 사이로 마벨 테크놀로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쪽에서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은 올해가 EPS가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 때문에 낮은 건데 이 음, 부분들을 반영해서 빼자면 실제적인 성장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벨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거는 이제 네, PDF 화면인데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 제가 이 화면이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의 EPS 리비전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EPS 리비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그 뭐 시킹 알파나 이런 사이트들에 보시면 거의 이런 형태의 차트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PS가 오르고 뭐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형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EPS가 오르긴 하지만 EPS의 추정치가 그러니까 최근에 더 많이 오르는지 아니면 추세가 꺾였는지 강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EPS 추정치의 강도와 방향성 이걸 결정하는 지표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마벨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이 차트는 지금 저희 조이스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지금 개발해서 조이스탁에 붙이겠다라는 음, 얘기를 미리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저희는 결국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EPS 리비전 값이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사서 이 수익률을 더 개선하는데 알파가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데이터 자체를 노출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알파가 없는데 노출해봐야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알파를 찾기 위해서 이 리비전 점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리비전 점수로는 80점이고 음, 얘가 요거는 현재 상향 추세고 그 다음에 플래그 달고 있는 얘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러니까 상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아, 그래서 80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수치고 요 수치 1개월은 뭐냐면 1개월 전 대비해서는 EPS 추정치가 요 1년 후 추정치가 약 3.3% 올랐다는 거고 3개월 대비해서는 31%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비전 값들의 비율들을 통해서도 얘가 강화되고 있는지 약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순이고 그다음에 요건 업종 내에서의 순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왼쪽 차트보다 좀 더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해서 이제 붙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가를 이제 선행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프트를 좀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EPS의 리비전의 개선 속도나 점수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살면 쉽게 말하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 20일이 지나면 음, 플러스 수익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백테스팅 차트거든요. 어, 실제로 보면 지금은 알파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개선해서 매매 신호에도 좀 더 반영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는 20거래 평균의 리비전 점수인데 이 리비전 점수가 여기 높다가 낮다 이렇게 크게 이제 마벨 같은 게 변하고 있는데 예,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EPS 리비전 값이 마이너스란 뜻이 아닙니다. 멈추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전 값의 점수는 계속 상향이 돼야지만 그 점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계속 상향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상향이 멈춰서 계속 매주 똑같은 값을 찍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점점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강도와 방향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얘가 이제 28일치를 이제 저희가 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하락했다가 점수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얘가 훨씬 더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개선이 되고 주가는 하락했다가 이제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지금 좀 보이는 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비전 값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고요. 그 예,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 네. 요 화면이 밸류에이션의 예상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 예측 영역이라고 해서 이 음영이 지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걸 개발해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회사로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언제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 그때 8월 15일 날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2일인데 그러네요. 아직 붙이진 못했고 뒷단의 개발단의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마지막에 지금 데이터 검증하고 제대로 잘 그려내고 있는지를 검수하는 QC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어서 뭐 예, 며칠은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9월 초에는 뭐 그래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상태의 마벨 테크놀로지를 보면 얘가 지금 매우 고평가, 여기 있으니까 매우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향후에 여기가 예측이 이제 2026년 12월까지인데 음, 저희가 27년까지도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4개월 동안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4개월치.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또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이렇게 시계열로 움직이면서 차트들이 전체가 하게 되고요. 근데 과거 차트도 저희가 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 스텝으로 돼 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꿔드려서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차트를 좀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너무 비쌌던 게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였고 음. 음.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가면 과도하게 비쌌던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여기 적정가보다 살짝 비싼 요형까지 오면서 이제 조금은 반등한 상태고 음. 지금은 요 분기까지는 하락하지만 요 이후에는 보면 또 다시 또 예상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까 저기 이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저쪽 부분들만 조금 아마 회복이 되면 얘도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단기에 아직 안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요걸 보시고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그분 뚫는 게 확인이 되면 사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죽이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5%는 덜 먹지만 음. 리스크는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벨은 이렇게 보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음, 아까 이제 마벨에서 예.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기존의 차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돼 예. 있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좀 궁금한데 아까 이제 차트는 이제 뒤쪽을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EPS 리비전 쪽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오픈은 아마 이쪽 그 미래 적정 주가 쪽이 먼저 오픈을 9월 초쯤에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EPS 예. 리비전은 지금 좀 모델들을 다듬고 있어서 그 예. 위에 반영이 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실전에 좀더 도움이 그러니까 더 괜찮은 종목들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지움 포트폴리오 16종목에서 나는 16개는 다 못 살 것 같다. 한 5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EPS 리비전을 이용하시면 좀 더 압축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종목 이제 브리핑을 계속 할까요? 그냥 대표님? 예, 예. 아니, 뭐 아, 저는 솔직히 그 EPS 추정치 리비전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대표님 직접 만나 뵌 자리에서도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린 부분이라 이렇게 네. 빨리 화면에 등장할지 몰랐네요. 하루빨리 네. 이게 이제 서비스에 제공이 되면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분석해봤고요. 두 번째는 크레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화면 보이시죠? 예, 네, 그래도 예. 테크놀로지인데, 그래도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제 얘도 매수가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매도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매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매수 음.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일한 게 좀 이렇게 추세가 꺾였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좋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마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비싸지만 크레도는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매매 신호를 봐도 여기 218달러의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예. 네, 8월 4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 247달러로 한 13%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잘 돼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 크레도 같은 경우 훨씬 더 탄력 있게끔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 진단 점수 보면 지난달에 78점, 지지난달 75점이니까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 펀더멘탈적으로는 여전히 탄탄하게 있다. 얘가 꺾이는 기업들은 성장주라 하더라도 주가 조정이 더 많이 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을 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정배열로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장이 아까 얘기한 거시경제 쪽에 관련된 변수만 없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좀 먼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PS 리비전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 왼쪽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건 EPS 올라가면서 적정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예. 저희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고민인 거고 지금도 사실 EPS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졌던데 어떻게 할 거냐 요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EPS가 안 늘어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데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EPS가 엄청 빠르게 늘고 주가만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회복될 때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아까 펀더멘탈이 유지되면서 이 EPS 리비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른쪽에 보시면 얘도 지금 EPS가 상향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향이 유지되고 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EPS에 대한 리비전 값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 부분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어. 이 되게 마벨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러네요. 마음 편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크레오 테크놀로지 여기 이제 매우 저평가에도 있었고 음. 이걸 따라서 지금 가다가 지금 이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요 오늘 기준 이후의 적정 주가는 요렇게 계속 상향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뭐 어떤 부분이나 거시경제 쪽에서만 방해만 없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EPS의 성장성과 방향성, 강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도 봐도 좀 괜찮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게 그래도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 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루멘텀 홀딩스인데요. 예. 네, 루멘텀 홀딩스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 주식 모으기로 뭐 이렇게 카카오로 사라고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예.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1주 뭐 이런 왜냐면 이게 주가가 예, 800달러짜리니까 그러니까 엄청 비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0.1주, 0.05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 이제 사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이게 빠져가지고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매일 모아라 그냥 매일 모으다 보면 단가가 낮아지고 모으기의 장점이 그렇다. 음. 다행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플러스로 전환해서 얼마나 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루멘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루멘텀은 이제 진단 점수는 이제 66점인데 이 회사의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39점에서 66점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좋아진 기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보면 85점으로 꾸준히 유지됩니다. 85점 정도 수준이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 그냥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이 성장성 면에서는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성장성을 EPS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역배열로 발생해서 여기 사실상에 좀 모멘텀이 깨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정배열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막 지금 혼동이 있긴 하지만 루멘텀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 하루 이틀만 조금만 더 오르면 상당히 정배열이 되면서 모멘텀 적으로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재 위치에는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매 신호는 아직은 관망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제 뭐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S 리비전 쪽하고 같이 좀 봐드리면 네, 루멘텀은 이제 76점 음. 그리고 상향되고 있고 상향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3개월 리비전이 25%인데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기업에 비하면 조금은 낮습니다. 음. 그 걔보다는 살짝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리비전 값이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요 주가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8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보면 20일을 저희가 선행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때 바뀌었을 때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EPS 리비전 값들이 최근에 다시 상향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PS 리비전 측면에서도 애널리스트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쪽인데요. 밸류에이션 쪽은 이제 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평가 영역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다가 좀 음, 떨어지려고 하다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음, 향후에 적정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 이제 1년 동안 여기까지 지금 상향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뭐 390으로 돼 있지만 불과 올해 말,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내년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 보면 예. 610달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 불과 4개월 만에 올라가는 속도예요. 그러면 예. 뒤에 저희가 1년 동안에 아까 EPS 리비전이나 성장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1년 후에는 저거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 때 살 때 좋냐 아니면 뭔가 여기서부터 좀 떨어지거나 또는 여기서 뭔가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요 미래를 보고 여기서 살 거냐. 요건 이제 개인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아까 앞서 본 종목처럼 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난 그래도처럼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규를 좀 나중에 사시는 게 좋을 거고, 아, 나는 그냥 쭉 계속 그냥 모아갈래. 그런 분들은 뭐 언제 사셔도 큰 문제가 없는 형태가 아닐까. 다만 이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종목 배틀할 때도 다뤄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코히어런트가 대박이 날지 또는 루멘텀이 갈지, 그건 음, 사실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방향성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루멘텀 홀딩스도 EPS 추정치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게 밸류에이션이 아직 좀 더 비싸다. 예상치를 봐서도 조금 비싸지만 지금 4개월 만에 올라가는 적정 주가 예상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아마 형성돼서 들어오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샌디스크네요. 예. 샌디스크. 급등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급등주를 이렇게 한 번에 다룬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리스크한 컨텐츠를 다루는. 그러게요. 네, 샌디스크를 보면 이제 모멘텀이 깨져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이제 주가가 1271달러인데 21선과 61선이 1300, 1400에 이제 촘촘하게 다 몰려 있어서 아까 음, 앞에 있는 기업과는 달리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물량을 소화하든 기간을 조정을 받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단기간에 튀어오르는 거는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지금 음, 실적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눌려 있는 이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모멘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아까 기업에 보면 조금은 낮다. 음, 그다음에 진단 점수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조금했다가 1년 전에 24점이고 지금 81점이니까 이 개선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성장성도 보면 35에서 85점. 요때 튀어 올랐을 때가 엄청나게 많이 2026년도의 초기에가 성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높아지는 이런 데이터로 좀 체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변화가 없고 또 한 달 전 비하면 얘는 플러스 1점이 81점이 됐어요. 음, 그래서 아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유지만 해도 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플러스 예. 1점을 받아서 좀 더 점수가 좋아졌다. 그래서 펀더멘탈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것은 안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S 리비전 쪽을 좀 보면 일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주가만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주가 빠져 있고 이게 이제 다시 튀어 오를 것이냐 그러면 EPS가 안 무너지고 리비전들이 계속 살아 있으면 분명히 튀어 오를 거예요. 튀어 오를 건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나 아까 모멘텀에서도 그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해야 그 음, 부분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얘는 보면 지금 모멘텀이 99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EPS 모멘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EPS 모멘텀이 아까하고 달리 여기가 이제 강한 상향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최고 예. 등급이거든요. 저희가 여섯 예. 개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플래그를 매기고 있는데, 상향도 상향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유지. 이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예. 상향은 상향되고 있는 것. 상당히 빨리 빠르게. 이 상향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플래그를 가지고 있는데, 강한 상향이 유지면 얘가 베스트인 거죠. 베스트고, 상향이면서 유지도 되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저기가 약간 전환이 하락 쪽으로 전환이나 이런 신호가 되면 예, 음, EPS 쪽에서 조금은 네, 이렇게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요 이 디비전 점수가 이게 조금 더 이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좀 더 작게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기업과 요 텀이 좀 이렇게 멀리 그려지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거의 막, 거의 막 이렇게 그려지는 기업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상향이 멈추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러면 이 보통은 상향이 멈췄다가, 그럼 점수 떨어졌다가, 상향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톱니바퀴 패턴이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죠. 이 여기 중간에 톱니가 넓으면 넓을수록 EPS의 상향치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할 때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은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뷰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또 서비스 화면에다가 설명을 쉽게 해드릴까가 이제 뭐 저희 이제 몫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적으로는 지금까지 EPS 중에서는 모멘텀 중에는 최고가 지금 현재는 샌디스크로 일단 확인되고 있고요. 음,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얘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매우 비싼 이걸 계속 타고 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주가가 빠져서 처음으로 요 적정가 라인에 한번 지금 도달한 거예요. 그러네요. 최근에 저점을 찍을 때. 예,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EPS가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2026년도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847이 요게 1285달러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1271달러 자체가 적정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년에도 역시 EPS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고, 그래서 이 기업은 가격상으로 좋고 EPS는 다 좋다. 유일한 게 아까 한 400달러 정도까지 계속해서 저기 뭐야 이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그 부분들 아마 음, 뚫려나가고 기간 조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시다가 뚫는 시점, 저희 EMA 차트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 시점에 들어가면 아마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기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마 자금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샌디스크는 요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네, 크레도는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이었는데 샌디스크는 아직까지 역배열을 벗어나지 네,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델 컴퓨터, 예, 델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네, 보입니다. 네. 델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얘는 매도가 안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대단한 기업이구나. 음, 그래서 매수가 이때 나온 거예요. 3월 5일 날. 예,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매도하지 않고 신호가 그냥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 수익률도 굉장히 보유 수익률이 199%니까 되게 높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예, 잘 찾아서 끝까지 지금 안 팔고 잘 가져가고 있는 음, 이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이 안 무너졌다라고 이제 AI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 신호고 펀더멘탈 보니까 여전히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고 58점에서 78점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펀더멘탈이 네, 개선됐고 성장성도 보면 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는 네, 85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모멘텀에서는 아까 앞서 보셨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다 살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꺾일 뻔은 했지만 장기선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지금도 역시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정배열 상태에서 가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잘 견디면서 지금 시장 조정들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EPS 리비전하고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 건데요. 델도 지금 보면 92점이니까 상당한 거죠. 그리고 강한 상향이 유지되고 있다. 예, 그리고 얘도 아까 차트처럼 이 큰 보면 이게 좀 넓은 편이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막 톱니바퀴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향을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자주 했다는 뜻이거든요. 상향을. 이게 넓을수록 상향을 자주 했다. 좁을수록 상향을 안 했다가 안 하면 쭉 떨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상향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냥 점수를 유지하니까 음, 이 유지하는 기간들이 길어지면 요게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곡선 자체가. 그래서 음, 이 기업도 상당히 이제 이런 EPS 상향치가 계속 좋고 3개월 전에 비하면 얘가 또 50% 정도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EPS 상향치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아까 뭐 요런 아까 추세도 여전히 뭐 기초 분석으로 살아있지만 EPS 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살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향에 그다음에 이제 대한 그 기간의 기준은 1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 요, 톱니바퀴 그 성향 차트를 그릴 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아, 상향을 해야 주, 점수를 주, 주나요? 아니면, 주, 아니면, 예. 주 1회 체크합니다. 주 1회요. 주 1회. 아, 네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매주 주간 상향이 안 동안은 되면 거의 안 떨어지네요? 바뀌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조금씩 아, 떨어지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점수를 많이 상향이 돼야지만 점수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요 점수를 이제 1개월치랑 3개월치 이걸 동시에 보고 점수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어, 저기 알파 수익률을 내는데 예, 실제로 좀 유용한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예, 부분들을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델 테크놀로지는 지금은 이제 매우 고평가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 있고, 예, 네. 이제 연말 기준 이제 한 8, 90, 한 4, 5개월 남았는데 지금보다 적정 주가가 대략 한 40% 정도가 이제 오르고 음, 그러면 이제 한 300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만큼 또 성장하겠죠. 그래서 4개월 정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막 1, 2년씩 보고 투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주가만 빠져도 막 당장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니까 음, 저희가 일단 차트에는 저희가 4개월치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요 부분에 사야 되냐 요거보다는 네, 요때 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올바른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요런 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요때라고 해서 EPS 리비전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안 맞은 게 아니었을 거니까 그쪽 부분들이 좀 사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아까 이제 매매 신호가 2026년도 3월 달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 음, 그러니까 요 시점에 요 조건들이 다 맞으니까 나왔다가 지금은 비싸지만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냥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예, 그럼 살아 있다 보면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상향이 될 거고 그러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얘가 깨지면 아마 비싸니까 아마 매도 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가격은 좀 비싼 형태.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뭐 기다렸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뭐 보유 신호니까 상관없는데 새로 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네, SK 하이닉스였거든요. 아, 예, SK 하이닉스가 편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미국 주식에는 저희가 지금 적정 주가를 안 찍고 있는데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신 진단 점수를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 가서 지금 1등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공유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랑스럽긴 한데 그러게요. 주가가 좀 올라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음, 네, 보면 이제 SK하이닉스가 141달러. 네. 그리고 네, 미국 기업 중에서 1등. 그러게요. 1등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1등 했고 대단하네요. 뭐 네, 이 성장성이 100점 만점 100점을 맡고 있는 거의 네, 거의 없는 기업 아닐까. 그래서 음, 지금 96점이고, 네, 성장성이 100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추적해 나가고 있고, 요 데이터들은 저희가 한국 주식 서비스를 어차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지금 그 엔진으로 똑같이 다 돌렸거든요. 그랬을 때 예, 이제 진단 점수가 나왔고, 밸류에이션은 달러 베이스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화 베이스로 계산한 값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적정가가 올해 말 예상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230만 원인데요. 예, 달러 기준으로 하면 지금 환율 1,415만 원 나누고 이게 10주기 때문에 10분의 1로 나눠야 되거든요. 어, 나눠봤더니 대략 한 164달러. 어, 네. 그러니까 현재가가 141달러 정도였으니까 SK하이닉스는 현재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고 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가 한 239달러, 한 240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한 꽤 많이 네, 가격하고 괴리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나 다 메모리 쪽에 상당히 지금 주가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거는 그 EPS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메모리 쪽은 마이크론 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년 후에는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주가가 반영될 정도의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메모리 쪽은 내년도 초까지는 성장률을 반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후년에는 지금 이게 덩어리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한 자릿수 비슷한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EPS 리비전이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정권은 자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할 때 그때 밸류에이션이랑 EPS 리비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하이닉스는 요 정도 밸류에이션 쪽을 설명드리는 걸로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종목이 블룸 에너지였는데요. 예, 네, 블룸 에너지고 이 기업은 현재 매매 신호는 없는 상황이고 매매 신호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 점수를 보면 55점이라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앞에 있는 예, 것보다 점수가 낮은 편이고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높아져 있고 37점에서 올라갔고 지난달 대비해서 한 달 전 대비해서는 6점 정도가 올랐어요. 이거는 음, 지금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블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멈춘 게 아니라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수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아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재무 안전성적 부분하고 수익성 부분, 이쪽에 이제 마진율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의 점수가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 점수가 블룸 에너지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보면 여기서 보면 저희가 역배열로 바뀌면서 사실 270달러 요런쯤에서부터 좀 이제 모멘텀이 약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약화가 됐다가 이제 반등해서 지금 이제 211달러인데 215, 19, 234, 그러니까 즉 215달러에서 230달러 사이가 촘촘한 매물대가 이미 역배열 상태에 지금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뚫으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강력한 모멘텀이거나 또는 기간 조정들이 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처럼 얘는 조금은 더, 좀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 물론 음, 이제 이렇게 불기둥같이 솟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뚫으면 하루아침에 다 뚫을 수도 있지만 음, 그러려고 하면 아까 실적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하거나 또는 이제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실히 올려주거나 명확한 가이드를 주면 이제 하루에도 분명히 뚫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EPS 리비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EPS 리비전을 보니까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만 상향이죠. 얘가 처음 나왔습니다. 아, 예, 지금 앞에 거는 다 상향 유지 아니면 강한 상향 유지했는데 예, 처음으로 완만하게 상향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1개월 전 대비 1.8%가 상향됐고요. EPS가 예, 3개월 전 대비에는 2.7%니까 상향은 상향이지만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PS의 상향치가 엄청나게 솟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면 강력하게 뚫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데이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 음, 조정이든 뭐든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제 아니면 이제 가격상으로 굉장히 싸거나 싸서 뭔가 음, 이제 밸류에이션의 모멘텀이 좀 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후의 적정 주가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대비해서 비하면 한 30% 가까이는 오릅니다만 전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완만한 아까처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른다던가 음, 이게 완만해 보이더라도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게 올라 보이지만 오르는 건데 요런 기울기에 비하면 조금 완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EPS 리비전이 완만하듯이 실제로 예상되는 적정 주가도 좀 완만한 상승이라서 좀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후순위가 아닐까.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음. 다음 종목은 AMD네요. 네, AMD 정신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그 화면이 하반기 탑픽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탑픽으로 나왔는데 여러 예.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종목인데요. 네,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이고 다행히 좀 버티고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사실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서프라이즈였는데 뭐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음. 확실하게 안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보유 상태고 예. 예, 매수 신호가 이때 3월 12일 날 나와서 지금까지도 얘는 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멘텀이 안 깨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진단 점수를 봤더니 네, 85점. 네, 성장성이 95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네, 78점부터 쭉 올라왔고, 네, 지난달보다는 1점, 네, 음. 지난달보다 1점 하락, 86점에서 성장성이 95점으로 굉장히 높은 네,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고, 지금 네, 수익성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마진율이 굉장히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펀더멘탈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주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깨질 뻔했거든요. 지금 음. 역배열로 지금 빠지고 있는 요런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21선이 493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470달러에서 490달러 사전이 주변이 지금 박스권 형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 박스권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형태로 지금 멈춰 있어서 이 예. 부분을 어떻게 이탈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네, 여기서 네, 그 주가가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수익 실현을 일단 하셔라.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는 걸 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을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평가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 EPS 리비전 값하고 같이 보면서 새로운 예. 데이터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EPS 리비전 보니까 네, 이 회사도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상향이 되고 있고 네, 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는 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88점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EPS 상향들이 거의 잘 기업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AMD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3개월 대비 전분에 비해도 한 39.8% 정도의 상향이 일어났고 이런 음.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주가가 버티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가 음. 제일 고민되는 차트인데, 그러네요. EPS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가 지금 줄고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안 보여드렸을 때는 예.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예. 그냥 저평가인가? 뭐 이런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길 예. 보여주니까, 앞으로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가? 막 이런 이제 고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네, 예. 들 텐데, 네, 지금 뭐 그런 정도의 일단 변화는 아니고, 308에서 향후에 304네요. 그죠? 네네. 308에서 네, 예. 그래서 큰 어쨌든 변화는 아닙니다. 큰 변화는 아닌데 이쪽에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금씩은 하락을 할 건데 예. 지금 여기가 보시면 최근에 이 과거의 적정 주가 차트는 예. 이런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을 못 잡아냈을 거예요, 아마. 요 구간을. 왜냐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그렇죠. 적정 주가의 요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예상치로 잡혔을 거거든요. 예. 예상치로 이렇게 잡혔을 거거든요. 예. 저 급등하는 구간을 잡았어야 저 고평가 전에 살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데 저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곡선으로 이제 잡아내고 일별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향후에는 이제 좀 잡기 쉬운 네, 부분이 됐을 것 같고요. 1년 후에 적정 주가는 다시 이렇게 됩니다. 네, 음.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1년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의 포뮬러가 좀 바뀌어서 일어난 현상이더라고요. 제가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유일하게 좀 16개 중에 좀 특이하게 나타나서 봤더니 예. 기존에는 이제 캐시플로우를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EPS가 거의 안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음.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면 이제 기업들이 포뮬러가 이제 AI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적자인 기업들은 매출로 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 매출이 나는데 그다음에 영업 현금이 플러스 나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얘는 매출 베이스가 아니라 영업 현금 흐름 베이스로 다시 또 밸류에이션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구간의 변화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등하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CPS라고 하는 주당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좀 급등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쪽 부분들은 다시 이제 PER로 다시 이제 회사가 음. 이제 이익을 벌기 시작하면서 PER 예.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PER 아, 구간에서는 과거에 이제 성장률 이런 것들로 많이 못 밟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밸류에이션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상화 과정이 되는 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 한 2, 3개월 지나면 아마 얘가 여기 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도로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음. 여기 뒤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들이 캐시플로우에서 이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지금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은 높고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그 전에 미리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음.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완만해지면서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이 올라가는 요런 이제 구간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AMD에 대한 의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탑픽 중에 하나로 여전히 뭐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기업들은 꾸준히 그 EPS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예. 다음에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예. 테크놀로지는 이제 아직까지도 보유인데 이게 굉장히 굉장한데 예. 109달러에 매수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매도 신호가 안 나온 현재 아, 초이스탁 매매 신호 중에서는 현재 1위 현재 1위 기업이 지금 그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매도 신호는 일단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음. 싶은데 일단 지금 조정은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모멘텀으로 보면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5일, 21선, 61선이 다 870에서 880 사이에 꽉 다 모여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이 868달러거든. 그러니까 거의 870에 다 모여서 지금 뭐 어디로 움직일까를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음. 부분에서는 위든 아래든 강력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러네요. 변곡점에서는 예.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변하면 일단 한숨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크게 음봉이 나오면 좀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예. 차트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진단 점수로 보면 91점입니다. 91점이고 여전히 지난주 달에도 91점이고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성도 높고 그래서 현재 펀더멘털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정이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EPS 리비전 쪽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EPS 리비전 쪽이 다른 종목들하고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요? 강한 6점이나. 하향이 오, 반전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EPS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1개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 기업이 처음이거든요. 예. 3개월 대비해서는 50% 올랐지만 그 예. 오르는 속도를 최근에 줄이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3개월 전에 50%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거의 탑급에 포함한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3개월 전 대비 이평성이 높지만 최근 1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상향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살짝 낮추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음. 이런 시점이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시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EPS 리비전 점수가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게 마이크론이 좀 강력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외에 뭐 강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든 주가를 되게 빠르게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예. 거에 비하면 메모리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또 나름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라 오늘 저녁에는 좀 크게 올라서 긴 양봉으로 막혔던 음. 혀를 한번 뚫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데이터로서는 보면 최근에 1개월 리비전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신뢰성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애널리스트들 이게 이제 EPS 리비전 값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에 가끔씩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주가가 그렇죠. 빠지면 네, 음, 추정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네, 최근에 치면 낮은 건 분명하다. 그거는 저희가 팩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 염두에 두면서 마이크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지금 매우 저평가 라인을 지금 벗어났습니다. 예, 벗어났고 기존에 저희가 스텝업 차트에서 보면 가끔 이게 고평가 영역도 도달하고 저평가 이렇게 도달했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걸 요렇게 저희가 요렇게 그렸으니까 요렇게 그렸으니까 가끔 요렇게 고평가로 보이기도 하는 얘는 이제는 일자로 쭉 다 그리다 보니까 얘가 주가가 오르지만 옛날에는 일자면 요렇게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얘가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그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고평가가 안 되면서 간 차트로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고, 네, 향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적정 주가가 EPS 통하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최종 종착지가 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매우 저평가입니다. 성장성 확보돼 있고 매우 저평가하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리스크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신 대로 저기 860달러에서 880달러 사이에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든 이평선이죠. 아래든 거래량이 나오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거래량 대비 한 뭐 세네 배씩 나오면서 양봉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 변곡점이 찍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게요. 상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이크론이 음, 가야 SK하이닉스도 가고 한국 주식도 가고 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예, 좀 잘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그쪽 부분만 조금 뚫리면 조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EPS의 전체적인 추정치, 3개월치 추정치에 비하면 되게 높고 가격 메리트는 충분한 상태라서 좀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네, 니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버티브 홀딩스인데요. 네, 버티브 홀딩스는 이게 매매 신호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 8월 6일 날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매수 신호가. 지난주네요. 예, 네. 그래서 지난주네요. 예, 예, 지난주에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이게 쭉 떨어지다가 이게 나왔는데 그 매수 신호가 이제 버티브 홀딩스에 대한 첫 번째 매수 신호였습니다. 그래요? 오, 네. 그동안은 비싸가지고, 이제 비싼데 계속 비싸져가지고, 한 음, 번도 못 샀던 거거든요. 못 샀는데, 그만큼 얘가 조정은 받았고, 밸류에이션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화면을 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진단 점수를 봤더니, 89점으로 굉장히 이제 점수가 높고, 작년 대비해서도 71점에서 꾸준히 높았으니까 높고, 음, 성장성도 70점에서 85점까지 꾸준히 높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보면, 네,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하향되고 있다가 지금 상승 반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지금이 281달러라서 5일선과 21선 다 뚫었습니다. 다 뚫었고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게 61선이 292달러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10달러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대략 뭐 그러면 한 3%? 한 3% 정도 되겠네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2% 오르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서 분배열이 되면 좋겠다. 음, 지금 현재 요 주가 차트에서 봐도 약간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아직 완전히 지금 상승 전환한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일단 AI는 여기에서 매수 시점을 잡았고 여기서 만약 상승 턴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브 홀딩스가 그동안 왜 갑자기 사졌나 했더니 적정 주가가 점핑을 했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 고평가에서 안 사졌다가 예, 실적을 반영하면서 아마 이제 적정 주가가 이제 점핑을 했고, 그런데 음, 이제 주가가 있다가 이제 저희가 체킹하는 모멘텀이 잡혔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조건이 다 맞으니까 처음으로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인데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
네, 버티브의 모멘텀을 봤더니 네, 86점이고 현재 상향이 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음, 뭐 나쁘지 않다. 예, 다만 이제 상향되는 이제 수치는 다른 대비하면 높진 않아요. 3개월 전 대비하면 11.2%. 왜냐하면 버티브 홀딩스 자체가 막 EPS 의 추정치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는 건 아닌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추정치들을 꾸준히 지금 상향하고 있는 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버티브 홀딩스도 EPS 리비전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워낙 네. 이게 지금 예전에는 요렇게 그려져 있던 거거든요. 요렇게 그려져 있던 거. 근데 음, 얘가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곡선으로 지금 바뀐 거죠. 예, 예, 아까 차트에서는 이제 거기가 마침 여기서 막 이렇게 점핑해서 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일별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그래프를 예, 이렇게 그려드렸고 현재로서는 네,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네, 나쁘지 않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모습이긴 한데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버티볼링스의 이익의 구성이라든지 아까 3개월째 리비전 값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오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 종목의 조건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이제는 네,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다음이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네요. 예, 사실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뭐 아까 어 또 저기 샌디스크하고 사실은 뭐 비슷한 네,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샌디스크는 아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웨스턴 디지털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향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웨스턴 디지털이 원래는 이제 수익률 1위 기업이었거든요, 얘가. 아, 네, 그래요? 조이스탁에서. 음, 마이크론이 2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스크는 비싸서 못 샀었고, 그 웨스턴 예, 디지털 매수 신호를 잡았다가 얘는 매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언제 나왔냐면 7월 16일 날 513달러에 매도 신호가 나와서 얘는 수익 실현합시다라고 해서 음, 1003.37%니까 잘 팔았네요. 흐뭇한 한 최초의 기업이자 제 가장 많은 그러니까 46달러에 사서 그동안 안 팔았으니까 굉장히 음, 잘한 케이스가 됐고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완전 고점에는 못 팔았지만 여기 이제 약간 우리가 왼쪽 어깨 어깨죠? 같은 요정 어깨에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팔았고 다행히 음, 이제 그 가격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단은 맞았다. 그러면 이제 새로 사실 분들은 그럼 지금 살 거냐 아니면 조금 이따 살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점수를 보니까 진단 점수가 다른 데 비하면 조금은 아주 높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음, 성장성 부분들이 지금 45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수가 조금 지금 낮게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로만 보면 아까 이제 아마 역배열로 나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실상 여기서 깨진 거거든요. 7월 예, 말 8월 초 이때는 깨졌고 지금 이제 역배열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달러대에 있고 현재 주가가 430달러에 있으니까 단기간에 급등해서 쟤를 뚫는 건 조금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하면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있지 않을까. 예, 예, 이제 조금은 더 네, 다른 것보다는 단기간에 튀어 오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나 EPS 리비전을 좀 볼 건데요. 네, 웨스턴 디지털. 네. 얘를 보면 지금 3개월 내에 음, 비하면 49%니까 얘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EPS 그러네요. 리비전 값 자체는 되게 강한 상향에 유지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 EPS 리비전은 여전히 계속 좋은 값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도 당연히 많이 줬으니까 올라와 있다가 지금은 얘가 여기서도 보시면 주가가 지금 EPS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 주가만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 요게 언제쯤 반등하고 갈 거냐, 그리고 이 EPS 리비전이 깨지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EPS 리비전이 요 값들이 깨지지 않고 음,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얘도 결국은
네, 적정한 시점에서는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음, 반대로 이제 이쪽 부분들이 강한 상향이나 유지가 아니라 반대로 좀 뭔가 꺾이는 지점들이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웨스턴 디지트 같은 경우에 좀 더 또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가격에 지금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 오히려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예, 기간을 좀 더 보고 타이밍을 잡으셔도 예, 나쁘진 않겠다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예전에 웨스턴 디지털 요런 이제 가격대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적정 주가 근처에 이렇게 거래되는 데가 있었고, 이때는 진짜 완전히 뚫고 지금 천장까지도 가는 이제 케이스고,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뭔가 네, 요 사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상향이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얘도 뭐,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이런 시점들이 되게 좋은, 네, 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얘가 이제 고평가가 3달러라고 이제 찍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욕심을 내자면 이 가격에 사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막 악담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꼭 이 종목을 안 사도 되니까 다른 그럼,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음, 만약에 이 종목을 뭔가 해보겠다 하면 네, 아예 조금은 더 기다려서 음, 4자가 아니라 3자에 한번 도전해 본다던가 앞자리가 4자가 아니라 3자에서 한번 도전해 본다던가 그런 것들도 신규로 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검토해 볼 만한 네,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종목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습니다. 이제 네개 남았습니다. 예, 12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표님 포트폴리오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네네. 지금, 리뷰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는데, 반에 리스트가 갑자기 너무 많은 거예요.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엔비디아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요? 좋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굿줄 시가로운 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